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1월 2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이야기입니다. 조 바이든의 행보가 지금 상당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CNN 앵커인 케이트린 콜린스에 의하면 금요일인 오늘 조 바이든이 대통령 권한을 카말라 해리스에게 잠정적으로 권한 위임을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조 바이든이 오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니까 마취가 필요하며 또한 마취가 잘못될 때를 대비하여 대통령 권한을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에게 임시 이양을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위내시경, 장내시경 또는 여러가지 내시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신 마취를 하든 국소 마취를 하든 보통 몇 시간 숙면을 취하고 나면 대부분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의 경우에는 무슨 이유인지 아예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다고까지 발표를 하고 장내시경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는 내막은 없으나 그동안에 카말라 해리스는 관저 왼쪽에 있는 웨스트 윙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스콘신주 케너샤 법정에서 리튼하우스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많은 좌빨들과 메인스트림 미디어 또한 백악관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BLM을 위시하여 안티파 또 민주당은 백악관 메인스트림 미디어 등이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고 재판이라고 하면서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그 배경은 제가 일전에 말씀 대충 드렸지만은 오늘 다시 새로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BBB 법안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사상적인 예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4조 9,500억 달러까지 지금 소요가 되는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필 이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국민들한테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부각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백악관 조 바이든조차도 수술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하여 이것은 법치가 잘못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그는 세이브 아메리카 정치행동위원회 성명서를 통하여 이것이 정당방위가 아니면 무엇이 정당방위냐고 하면서 리튼하우스 사건이 모든 혐의에 무죄로 종결된 것에 대하여 축하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에는 총기를 가지고 주기형기를 넘나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원 법사위원장인 네덜러 의원은 이 사건을 DOJ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는 미국에서 이들이 무엇이 그렇게 다급한지 의회가 지금 행정부서인 DOJ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법의 정의에 대하여 헷갈릴 정도면 미국이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백악관에 어차피 조 바이든 정상이 아니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의회 법사위원장까지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매스컴을 다 동원을 하고 모든 의회가 동원이 되고 또한 심지어는 행정부 모든 강요들이 같이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벌써 뉴욕에는 BLM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A도 지금 비상이 걸려있고 미국의 대도시에는 지금 모든 드론과 모든 감시체계가 가동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결과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위스콘신 케너샤 법원에서 리틀하우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 시간에 하원에서는 지금 1조 7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BBB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HR 5376으로 명명이 되어 있으며 Build Back Better Act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주로 좌파들의 선전선동을 위한 아젠다를 정진시키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성평등, 인종차별 이론, 젠더평등, 살림평등 등등입니다. 저는 살림이 평등하다는 그 자체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로 좌파 단체에 이 돈이 들어가며 그들은 이것을 성평등을 위하여 썼다 또는 인종 이론에 대하여 무엇을 하기 위해 썼다고 하면서 돈을 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이 1차적으로 1조 7,500억 달러에 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이것이 점점 더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어 4억 9천만 불까지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가만히 쳐다보면 바로 한국에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희망재단에 돈을 보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교통통신재단에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도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미향 씨 경우에는 위안부 재단의 경영권을 쥐고 이렇게 들어오는 성금을 개인으로 착보했던 사건이 많이 회자가 되었죠. 지금 미국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제가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AOC 경우에는 2년밖에 안 된 하원 의원이 800만 불짜리 집을 캐시오프라고 산 것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친중한 정치인으로 아주 유명하듯이 이 낸시 펠로시도 친중 인사로 유명합니다. 왜 친중 인사들이 무엇을 하기만 하면 같은 형태의 패턴이 나타날까요? 이들 배후에는 누가 지금 이것을 오더하고 누가 이것을 지시를 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CDC와 FDA가 모더나와 파이저 백신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더나 백신과 파이저 백신은 18세 이상의 모든 미국인들에게 맞히는데 허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2차 접종까지 끝낸 인구는 약 성인의 51%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전에 추수감사절인 땡스기빙 이전에 승인이 날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 오늘 승인이 난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시청자들이 제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새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까 하는데, 미국에는 땡스기빙이 지나면 연말연시 분위기가 무르익기 때문에 모든 관공서가 그 전에 일들을 처리합니다. 법원도 그 추수감사절을 지나면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미국의 문화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극적 성향의 민주당 의원 6명 중에 한 명인 코리 부시가 리튼하우스 사건에 대하여 판사, 배심원단, 리튼하우스 자신 또는 변호사들 모두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라고 주장을 하였다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까지 백인인데 백인이 백인을 우월한다고 하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질르고 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우월주의를 펼치는 것인데, 같은 백인끼리 무슨 놈은 우월이 있고 열등이 있습니까? 논리도 안 되는 걸 그냥 질르고 보다 보니까 이 무식이 마구 탄로나는 이 의원들입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빌리 테네시주 주지사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전국에 있는 경관들에게 테네시주로 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고속도로 순찰대 경관 모집에는 우리가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으니 전국에 있는 접종을 받지 않은 모든 경관들은 와서 응시를 하고 테네시주에서 고속도로 순찰대원으로 일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플로리다주 론 디산티스 주지사가 타주에서 백신을 맞지 않아서 해임당한 경관들에게 플로리다로 오면 5,000불씩의 보너스까지 지급하였다는 것에 이어서 오늘은 테네시주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지금 플로리다에 이어 테네시주까지 반백신 강제 조항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도 실제적으로는 백신 강제 조항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생 페미니스트이자 민주당원인 사람조차도 지금 미국의 성평등 또 젠더평등에 대하여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성인권 캠페인 미국 지부 회장인 카라 댄스키가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성과 젠더라는 단어의 의미를 놓고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의 물질적 현실 말살은 모두를 경악하게 하며 이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여성 젠더를 주장한 사람들에 의한 강간 사건의 증가와 학교의 여성 젠더 주장으로 인한 강간 사건 증가 등 미국은 성평등과 젠더 주장으로 강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댄스키 회장은 1964년도 민권법을 개정한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여성과 소녀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 민주당원이면서 페미니스트인 이 사람조차도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일에 대하여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래 최초의 케네샤 사건의 발단은 블레이크라고 하는
흑인 남성이 경찰의 손총에 맞아 중태가 됨으로써 발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폭도도로 변한 BLM이 시위를 불태우고 난리 법석을 떨었죠. 이때 나간 것이 바로 우리 리튼하우스이기도 합니다. 시위를 약탈과 방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또한 여기에 같이 나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울스라고 하는 전직 뉴욕타임즈 특파원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는 뉴욕타임즈 특파원으로 나갔죠. 그가 오늘 밝힌 바에 의하면 대선을 치르기 위하여 BLM 폭동 자체의 진실을 덮었던 아주 서글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언론의 가장 대표로 회자가 되었던 뉴욕타임즈가 이제는 썩을 대로 썩은 것이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울스는 뉴욕타임즈 특파원으로 2020년 8월에 케노샤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인종정의를 위하여는 건물 파견은 해가 되지 않으며 사업체들은 주로 보험이 들어있으므로 별 손해가 없다는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가 본 현실은 가난한 다인종 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로 잡화점을 하거나 핸드폰 가게 같은 소규모의 행상과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그들은 보험을 들 여력조차 없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리포트를 쭉 써가지고 나중에 본사에 돌아가서 편집부에 넣었더니 편집부에서 하는 말이 기사에 대한 폐지 할당과 또한 시기 등을 이유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싣겠다고 하며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기사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 보도 지침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폭로가 되어서 이 특보를 받은 뉴욕 포스트 기자가 뉴욕타임즈에 전화를 하여 이 사실을 확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뉴욕타임즈에서는 논평이 없다고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와 타임즈의 지금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